지금 보이는 장면은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멕시코의 마약왕 킨테로가 미국으로 송환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브루클린 감옥에 수감이 되었다고 하고요. 과거에 미국 마약 단속국 요원을 살해한 혐의로 멕시코에 수감되었다가 풀려났었죠. 그리고 다시 수감되어 있는 과정에 이번에 다시 미국으로 송환되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멕시코 관세 이런 협상을 하고 있는 과정에 이번에 미국으로 송환되었기 때문에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데요. 왜 이 시기에 이 킨테로가 미국으로 송환되게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gente Camarena, dramatized in the Netflix series Narcos. Hola, Sammy. mi comandante quiere hablar con usted. 여기 보이는 인물이 멕시코의 마약왕 라파엘 카로 킨테로입니다. 이 킨테로라는 인물이 이번에 미국으로 송환되게 되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이번에 멕시코에 부과하겠다 하는 관세가 바로 이 멕시코의 마약왕 킨테로와 연결이 되어 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죠. 마약을 끔찍이도 싫어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왜 주식시장을 공포에 몰아넣으면서까지 관세 카드를 들고 나왔는지, 그리고 이 시기에 킨테로는 왜 미국으로 송환되게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송환된 인물은요, 총 29명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미국 마약 단속국 요원을 살해했던 킨테로를 포함해서 이 29명이 무더기로 송환되게 된 것인데요. 이러한 장면을 놓고 이례적인 선물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 달 유예하기로 했던 트럼프 관세가 이 다음 주에 부과하는 것이 임박하자 멕시코가 막판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미국에게 선물을 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미국에서 지금 멕시코에 부과하려는 관세는 3월 4일에 25%죠. 엄청난 관세 부과를 앞두고 미국과 최후 협상을 진행 중인 멕시코가 미국에게 당근을 건넸다는 의미에서 이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29명의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았는데요. 이 마약 밀매를 비롯한 범죄 조직과 연계된 혐의로 미국에 수배된 인물들을 송환 조치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익명을 요구한 미국 정부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미국 마약 단속국 DEA죠. 영화에도 자주 나오는데요. 이 오랜 기간 이 가장 붙잡기를 원해온 지명 수배자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로 라파엘 카로 킨테로를 이야기하는데요. 이번에 송환자 명단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킨테로는 1985년에 미국 멕시코에서 그 DEA 요원이었던 미국 마약 단속국 요원이었던 키키 카마레나를 살해한 혐의로 멕시코에서 수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13년에 뭔가 법적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하면서 석방이 되었는데요. 이때 이제 미국 마약 단속국에서는 격렬히 반대하면서 다시 체포하라고 요구를 한 거죠. 그래서 멕시코군은 그 이후에 이제 끈질기게 추적을 해서 2022년에 다시 체포하는 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송환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송환이 미뤄지고 있다가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따라서 이 협상하는 과정에 이번에 미국으로 송환되게 되었습니다. 이번 송환 목록에는요, 이 미겔 트레비뇨 모랄레스하고 그 형제인 오마르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2007년부터 상당 기간 멕시코 중북부 지역을 장악했던 세타스 카르텔의 핵심 인사라고 하고요. 이 세타스 카르텔은 멕시코 군이 약 10년 전에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거의 와해된 조직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당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트레비뇨 형제가 멕시코 감옥에서 여전히 북동부 카르텔 후신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인물들이 이번에 미국으로 송환되게 된 것인데요. 이 전 미국 외교관인 존 필리는요, 이번 송환 조치에 대해서 보통 이 주요 마약 조직원들의 송환은 한 번에 한 명씩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그 기간도 장기간이라고 하죠. 장기간 협상을 필요로 하는데 이번에 29명을 한꺼번에 송환한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클라우디아 멕시코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앞두고 모든 수단을 동원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약 정책 분석가는 이번 송환이 멕시코 정부가 25% 관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서 내놓은 대응 조치 일환이다. 또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고요. 트럼프 행정부 일각에서 멕시코 마약 카르텔을 겨냥한 군사 공격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멕시코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만든 요인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멕시코가 움직이지 않으면 미국이 직접 가겠다는 거죠. 미군이 직접 가서 이 전투기와 이 미군이 직접 가서 쑥대밭을 만들어 놓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멕시코는 너무 당황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송환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첫 강요 회의에서 이 조건부로 기한을 이 4월 2일로 연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시 3월 4일자로
예정대로 부과한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멕시코에서는 굉장히 급한 상황이 된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이 29명의 이 마약 관련 인원들을 미국으로 한꺼번에 송환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퀸테로라는 인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라파엘 카로 퀸테로인데요. 1985년에 미국 마약 단속국 DEA 요원이었던 엘리카 키키 카마레나를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악명 높은 마약왕이 멕시코의 감옥에 수감이 되었었는데요. 1985년 2월 7일에 이 카마레나가 아내와 점심을 먹으러 가고 있을 때 이 킨테로가 이 5명의 무장한 남자들을 시켜가지고 납치를 해서 이제 고문을 하고 살인을 한 그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카마레나는 멕시코에서 10억 달러 규모의 마리화나 밀매 조직을 적발하는데 이 기여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킨테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괘씸했겠죠. 거기다가 1984년에 이 킨테로가 가지고 있는 2,500에이커 규모의 마리아나 농장을 멕시코 당국이 이제 급습해서 압류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일들에 대한 이제 보복으로 아무래도 이 카마레나를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킨테로가 체포되게 됩니다. 그래서 85년에 체포돼서 카마레나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복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28년이 지난 2013년에 재판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해서 석방이 되게 됩니다. 이후에 미국의 마약 단속국에서는 다시 체포를 하라고 계속해서 이제 요구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후에 멕시코 해군이 2022년 7월에 재체포하게 되죠. 그리고 이번에 이 킨테로를 포함한 29명의 카르텔 구성원들이 미국으로 송환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DEA의 임시국장인 데리게스 말츠는요, 이것은 DEA 요원들에게 매우 개인적인 순간이고 이 카마레나 가족들에게도 승리의 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킨테로의 미국 송환은요, 멕시코 관세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트럼프 행정부는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을 했죠. 3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었는데요. 멕시코는 관세 부과를 받기 위해서 킨테로를 포함한 29명의 마약 카르텔 인물들을 미국으로 송환 조치하게 되었던 거죠. 멕시코가 마약 밀매와 범죄 조직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보이려는 시도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미국으로 들어오는 이런 마약들에 대해서 멕시코가 아주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멕시코가 마약 밀매나 범죄 조직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29명의 마약 카르텔 인물들을 미국으로 송환한 것도 이런 강경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에 보여주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멕시코 고위 관리들이 워싱턴을 계속해서 이제 방문을 해서 미국 측과 협상을 진행해 왔고요. 이들은 관세 부과를 막기 위한 안보와 무역 관계 개선을 계속해서 이제 논의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킨테로 송환이 관세 부과를 막을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한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관세 부과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상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미국과 트럼프의 관세 협상에 있어서는 멕시코에게 긍정적인 영향이 끼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번 송환은 멕시코가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고 또 관세 부과를 피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이번에 라파엘 카로 킨테로가 미국으로 송환됨에 따라서 아마도 그가 직면할 주요 죄목과 예상 형량은 다음과 같이 분석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EA 마약 단속국의 요원을 살해했기 때문에 이 살해 혐의, 그리고 마약 밀매 혐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85년에 존 클레이 워커와 알버트 라달렛을 살해한 혐의도 또 추가되어 있고요. 기타 이제 폭력 조직을 운영하고 자금 세탁 등을 한 이 중범죄도 주요 제목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킨테로는 DEA 요원 살해와 대규모 마약 밀매 혐의로 종신형 또는 사형에 직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미국 법무부는 킨테로를 40년간 DEA의 최고 수배 대상이었다고 언급을 하면서 미국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혀왔고, 이번에 송환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술과 마약 등의 이 중독성 물질을 정말 혐오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형 프레드 트럼프 주니어가 과거에 알코올 중독으로 힘든 삶을 살다가 1981년 42세의 나이로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Best looking guy, best personality, much better than mine. But he had a problem. He had a problem with alcohol. And he would tell me, don't drink. Don't drink. He was substantially older, and I listened to him and I respected, but he would constantly tell me, don't drink. 이 경험은요, 트럼프 대통령의 삶과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 형인 프레드는요, 20대 중반부터 알코올 문제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이 프레드는 파일럿이 되고 싶어 했는데요. 음주로 인해서 비행을 그만두게 되었었고요. 그래서 1981년도에 이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그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트럼프는 그래서 형의 경험으로 인해서 술과 담배를 전혀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에 인터뷰에서 그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면 이 자신이 지금쯤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요. 이후에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형에게 가족 부동산 사업에 참여하라고 말한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형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껴서 이런 알코올 문제를 겪게 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요. 트럼프는 그래서 우리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모든 사람이 그 가족 사업을 좋아할 것이라고 가정한 것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형 프레드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바를 하지 못하면서 뭔가 거기에서의 발생한 문제를 이제 술로 풀게 됐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트럼프의 관세 부과 정책은 이 멕시코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마약 퇴치 정책의 일환으로 보여집니다. 이 협상용 카드란 이야기인데요. 마약이 국경선을 넘는 것을 막는 것은 한쪽에서만 해서는 효과가 없고요. 양쪽 국가에서 함께 시행을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로서는 멕시코와 이 위쪽 캐나다에서 모두 함께 마약 퇴치 정책을 펼치고 국가 간의 이동을 할 수 없게 하자, 이런 의지로 보입니다. 물론 마약이 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려는 목적 때문만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형이 알코올 중독으로 죽은 이후에 마약과 술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여러 인터뷰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고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도 강조하기도 했었죠. Where if we can teach young people not to take drugs, just not to take them, when I see friends of mine that are having difficulty with not having that drink at dinner, where it's literally almost impossible for them to stop, I say to myself, I can't even understand it. Why would that be difficult? But we understand why it is difficult. The fact is, if we can teach young people and people generally not to start, it's really, really easy not to take them. 그래서 그런 트럼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 관세 카드는 분명히 미국에서 마약을 퇴치하고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을 막으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세 부과 발언 때문에 주식시장이 발작을 일으켰고요. 그리고 여러 번 관세 정책을 이야기할 때마다 시장의 신뢰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아예 발을 빼버리는 기관 투자자들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기관 투자자들이 그런 자금을 한꺼번에 빼면서 주식시장이 폭락하게 됐는데요. 뭐 비트코인은 더 이야기할 것도 없죠. 하루 최대 ETF 자금 유출이 발생하면서 패닉셀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발 물러나서 이런 배경을 이해한다면요, 충분히 트럼프의 전략이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먹히게 될 거고 트럼프의 의도대로 흘러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지금 패닉 현상을 보였던 이 주식시장과 암호화폐 시장도 다시금 제자리를 찾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투자자로서는요, 이런 미시적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거시적인 부분에서 이 어떠한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관세 정책과 관세 카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인물의 배경을 같이 살펴본다면요,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